확인을 하고 예.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을 해야 합니다. 예. 당정청이 함께 이 예.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동체를 건져 올려 보면은 이걸 재검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판정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이게 불발이 됐던 거예요? 그때도 이 김현희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게 불발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갖고 있던 그 파워가 네. 작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재조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2007년도에 국정원에서 과거사 진실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실제 조사를 했고 거기서도 또 한 번 같은 결론을 냈었죠. 김현희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폭파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물론 서른 의원은 어제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할 때는 이게 당과 협의해서 나온 의견이 아니다. 내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칼기 폭파 사건을 다시 조사하자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중요한 건 끊임없이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과거사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총선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압승을 거둔 다음에 당선자들에게 다 친서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이제 친서를 보냈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거였죠.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압승을 거두고 나서 굉장히 과거 문제 어떻게 보면 국가보안법 철폐 같은 그런 문제, 이념적, 지향적 문제들이 굉장히 천천하다 보니까 결국 국민들로부터 민심이 떠났고 결국은 나중에 대선 패배에 이르렀다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의 진단이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177석이라는 정말 여태까지 역대 없었던 슈퍼 여당을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 이런 어떤 결심이었고 그런 이제 주문이었다 생각하는데 자꾸 좀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있어서 칼기 폭발 사건 같은 경우 물론 지금 이제 동차가 새로 나왔다니까 동차가 나왔다면 그 자체대로 다시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 마치 아직도 서른 의원도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재조사를 했을 때도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아직 남아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본인들이 계승한 노무현 정부에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런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김배현 박사님 칼기 폭파가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을 서른 최고위원은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2007년까지 미치고 있다.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큰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미 충분하게 조사가 끝났던 사건을 가지고 그게 2007년이고 지금은 2020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게 됐던 배경들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갖고 있던 기대감, 이 코로나 경제 위기를 굳건한 현 정부 중심으로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바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재정 문제 얘기하고 전시에 준하는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정치인들의 발언이 갖게 되는 의미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문득 과거 이제 윤지호 씨가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이 휘두렸던 현 집권 여당 정치인들의 행동들이 생각이 납니다. 과거사 문제를 끄집어내겠다고 해서 명확하게 된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자꾸 던지게 되는 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정당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갖고 오게 됐는지를 충분하게 봤던 과거의 선례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바탕으로 세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에는 지금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의혹들이 워낙 커지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물타기용으로도 얘기하는 것 아니야? 라고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금 집권 여당 특히나 정말 슈퍼 공룡 여당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난 정치 권력과 의회 권력, 지방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당의 굳건한 책임감을 보여줄 때지 이런 문제들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끄집어내는 게 과연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야당에서는 조만간 여당이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나설 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하다하다 30년도 더 지난 칼 858기 폭탄 테러 사건을 재조사하자고 나섰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에서 폭탄 테러라고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조만간 임진왜란도 조사하자고 나설 판입니다. 자, 고승덕 의원님. 네. 사실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관련돼서 당시의 민주당에서는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서른 최고위원 개인의 의혹 제기긴 합니다만 북한이 우리에게 해를 입힌
테러와 이 무력적 도발 사건과 관련돼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건가요, 서른 최고위원은? 지난번 이제 천안함 폭침도 보게 되면 결국 그 어뢰 파편 조그만 걸 찾아가지고 거기에 글씨가 녹지 않은 걸로 봐서 이건 뭐 무슨 어뢰가 터져서 이게 가라앉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제 반론을 제기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칼 그 동체를 인양했을 때 어떤 또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게 뭐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또 뭔가 그 주장할 수 있는 그걸로 좀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세월호도 그렇고 이 대한항공 동체를 인양해가지고 한국에 가져온다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정말 만행을 국민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는 그러한 것도 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 측면이 있는데 여간 그 당시 이제 그 칼 조사 과정에서 동체 인양은 아직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서른 의원이 주장하는 게 김현희를 진상조사위원들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직접 대면을 못했다는 거. 뭐 이 두 가지가 약간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조사하고 보완조사는 다르거든요. 재조사는 결과를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 뒤집지 않은 이야기고 보완조사는 결과는 존중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자 이런 개념인데 서른 의원께서 재검증, 재조사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모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걱정을 낳고 있다는 것은 그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수진 당선인이 현충원에서 친일파의 묘를 파내야 된다. 이른바 파묘법을 주장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 마땅한 일이다. 21대 국회에서 친일파 파묘법을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고요. 야당에서는 전 근대적이고 충격적인 발상이다. 조선시대 사왔다 했던 반인류적 부관 참시를 연상시킨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뜨거울 것 같은데, 박용진 의원님. 네. 파묘까지 나왔어요, 이제? 예. 이게 좀 아마 이 논의에 우리 여당 의원들이 많이 나오시네요, 오늘.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 현충원의 친일파로 확인된 분들이 안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칼 858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소행이냐 아니냐의 여부보다도 사실은 그것이 그해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 인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혹시 그 당시 정부가 또 다른 노력들을 한 게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의혹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사실 뭐 지금 다들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 국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놓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당에게 몰아줬던 국민들의 지지라고 하는 것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니네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해주신 것이니까 저희들의 어쨌든 제1의 과제는 코로나 국난 극복 그리고 경제 회복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단순하게 무역 전쟁으로만 보였었던 미중 갈등이 전쟁 상황으로 지금 뭐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어제 그 중국 중앙은행이 환율 관련해서요 절하를 해버렸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는 거고 홍콩을 둘러싸고는 감정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지금 뭐 외교 전쟁으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당이 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우리 국민들이 예.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처를 잘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극복, 코로나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마치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리고 2008년 어떤 금융위기 때처럼 그 이전에 있었던 사회적 갈등, 사회 양극화가 더 증폭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제 계획을 말씀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파묘보다는 현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